2025년 한국의 운명은 벼랑 끝에 서 있다. 9월 거대한 균열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수십 년 전 효봉스님은 이 순간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광복 이후 혼란의 시대를 정확히 짚어낸 효봉스님은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내다본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가 남긴 예언은 지금 이 시각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거대한 격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해 주세요. 2025년 9월 효봉스님이 경고한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조용했던 표면 아래 오랫동안 쌓여온 불안이 일제히 터져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견고해 보이던 구조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지도층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은 급속히 힘을 잃고 사회는 통제 불가능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언론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소문을 퍼뜨리고 국민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한편 경제는 치명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부 시스템 붕괴가 겹쳐 자산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부의 흐름은 멈추고 기업들은 연쇄 도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년 세대는 절망에 빠지고 고령화된 사회는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불안이 폭발합니다. 시위와 폭동이 이어지고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위기의 물결은 한반도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효봉스님은 2025년 9월을 대한민국이 옛 틀을 벗어야만 살아남을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질서에 집착하는 자는 몰락할 것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변화의 칼날 위에 서게 됩니다. 기존 권력, 기존 시스템, 기존 가치관이 모두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2025년 9월 효봉스님이 특별히 경고한 시간입니다. 9월 불길한 기운이 하늘을 뒤덮고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다. 6월부터 시작된 균열은 7월에 이르러 폭발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지도자 교체설이 현실이 되고 권력 공백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됩니다. 경제는 연쇄 붕괴를 맞이합니다.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고 그 여파는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까지 퍼집니다. 한국 사회 전역의 불안과 공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민심은 분노로 바뀌고 곳곳에서 저항과 혼란이 터져나옵니다. 이 시기에 외부 세력의 움직임도 본격화됩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기후 역시 이상 징후를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가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혼란을 불러옵니다. 효봉스님은 이 시기를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이 뒤바뀌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9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 그 운명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일어설 것이며 어떤 이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한반도 곳곳에서는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하늘은 흐리고 뿌연 먼지가 대지를 덮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갑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실종 사건과 이상 범죄가 보도됩니다. 평범했던 이웃들이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회 전체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잠식됩니다. 경제 지표는 급락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가족과 이웃 사이에도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이유 없는 충돌이 늘어나고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사건으로 번져나갑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지는 괴담과 음모론은 사회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이 출몰합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미확인 폭발음 사라지는 경계선, 그리고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닫는 위기 상황이 이어집니다. 효봉스님은 보이지 않는 검은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검은 조짐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 깊숙이 파고든 두려움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내부는 이미 균열이 퍼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모든 영역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지만 진짜 위기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포는 전염됩니다. 혼란은 확산됩니다. 한반도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효봉스님이 경고한 한반도를 뒤흔드는 검은 조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던 그때 효봉스님은 한 인물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자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이끌 존재입니다. 효봉스님은 그를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직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의 판이 바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혼란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모으고 무너진 질서를 새롭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않습니다. 기존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자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배척하려 합니다. 이미 기득권이 된 세력은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며 치열한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거센 반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무너진 시스템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그 사람은 신뢰를 되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며 점차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효봉스님은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혼란의 소음 속에서 진짜를 알아보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의 얽매인 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주역으로 떠오릅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등장한 한 사람. 그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효봉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새로운 길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걸음이 먼저 땅을 딛고 나아가야만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혼란의 시대를 꿰뚫어본 인물 효봉스님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188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조선 총독부 판사로 임관했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고민 끝에 판사직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판결로 독립운동가가 사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세상의 정의와 인간의 고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세속의 영광을 뒤로한 채 오직 진리를 찾아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출가 이후에도 그는 세속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켰습니다. 1954년 대한불교조 개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되면서 한국 불교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효봉스님은 권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직책을 맡은 뒤에도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며 오직 수행과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효봉스님의 삶은 예언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았고 미래의 위험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서는 단순한 점괘가 아닙니다. 깊은 통찰과 깨달음으로 기록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혼란도 효봉스님이 이미 예견했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효봉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기록, 그것이 바로 역상록입니다. 역상록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수십 년간 깨달음과 통찰을 통해 얻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효봉스님은 이 예언서를 쉽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역상록은 봉인되었습니다. 60년 동안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이 글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너무 이른 경고는 오히려 혼란을 부를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역상록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 사회의 대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 7월 거대한 불길한 기운이 모든 것을 뒤덮을 것이라는 경고. 그리고 한반도를 뒤흔드는 검은 조짐과 새로운 시대를 열 인물에 대한 암시. 역상록은 단순한 재앙의 목록이 아닙니다. 효봉스님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변화는 파괴를 동반한다. 그러나 그 파괴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즉, 이 예언은 단순히 공포를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상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준비된 자만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2025년 대한민국은 지도자 없는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국정을 이끌 중심이 사라지면서 행정은 마비되고 입법과 사법 역시 서로를 불신하며 충돌합니다. 권력의 공백은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불안을 가져옵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누구도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는 이유 없는 충돌과 분쟁이 빈번해지고 지방 곳곳에서는 작은 충돌이 커다란 폭발로 번집니다. 언론은 혼란을 더욱 부추깁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더 깊은 불신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효봉스님은 권력이 무너질 때 한 나라의 영혼이 함께 흔들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정신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붕괴하자 경제 시스템 역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어집니다. 투자 시장은 얼어붙고 실물 경제는 마비되며 부의 대이동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효봉스님은 오래전에 경고했습니다. 진짜 붕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표면적으로는 유지되는 듯 보이던 사회는 내부부터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안 위에 자연의 경고가 포개지기 시작합니다. 백두산은 오랜 침묵을 깨뜨릴 준비를 합니다. 지하에서는 끊임없는 진동이 감지되고 산 전체가 서서히 살아 움직이는 듯한 징후를 보입니다. 효봉스님은 백두산을 민족의 심장이며 동시에 운명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두산의 오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입니다. 작은 조짐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자연까지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혼란은 단지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경계선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북 간 긴장은 무너지고 오히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경계가 사라질 때 진정한 혼란이 시작된다. 서울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도시는 교통 마비, 통신 두절, 에너지 공급 중단이라는 치명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공포와 불신만이 번져나갑니다.
경제 붕괴는 가속화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고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파산하며 실질적 구매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서민부터 무너지고 기득권층조차 예외 없이 흔들립니다. 젊은 세대는 이 땅에 미래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높은 실업률과 생존에 대한 막막함뿐입니다. 결국 많은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한때 희망을 품었던 세대가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열이 본격화됩니다. 이념, 세대, 지역별 갈등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고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효봉 스님은 경고했습니다. 말이 갈라지면 마음도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 틈을 타 외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저마다 이 혼란을 기회로 삼으려 하고 한반도는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방면에서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동맹은 무너지고 의존하던 관계들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종교와 신념의 대변동이 시작됩니다. 기존 종교들은 힘을 잃고 새로운 믿음과 운동들이 급속히 퍼집니다. 효봉 스님은 이를 두고 기존의 신은 침묵하고 새로운 신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이지만 그 믿음조차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한반도는 정치, 경제, 사회, 심리, 종교까지 모든 기반이 무너진 절망의 시간으로 들어섭니다. 모든 혼란이 가속화되던 시기 효봉 스님이 예고했던 또 하나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대전염병이 다시 등장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은 인류는 또다시 준비 없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번 전염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일상의 모든 틀을 뒤흔드는 힘을 가집니다. 방역은 실패하고 국경은 무너지고 병원과 의료 체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도시는 침묵 속에 갇혀갑니다. 이 절망의 기운 위에 자연은 마지막 경고를 던집니다. 효봉 스님은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울부짖을 것이다. 전례 없는 대지진이 한반도를 강타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도시가 붕괴되고 이상기후로 인한 대홍수와 극한 가뭄이 삶의 터전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디에도 안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쌓아올린 문명은 순식간에 무력해지고 인간은 다시 자연 앞에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모든 기반이 무너진 이 시점에서 효봉 스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공포인가 아니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선택한 자의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반복되고 깨어있는 자만이 새로운 길을 찾는다. 지금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효봉 스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남겼습니다. 마음을 잃지 말라. 끝은 언제나 시작의 다른 이름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5년 한반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지도자는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는 새로운 인물로 대체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 아닙니다. 신라 시대의 한 스님이 천여 년 전 남긴 예언. 그 말이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기이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고승보우 스님은 천여 년 전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와 시대의 판도가 뒤집히는 전환의 순간을 예언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침묵과 혼란이 시작됐고, 사람들은 당황했고 분노했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정치권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고, 국민은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우스님은 이 시기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는 100일간의 어둠을 지나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권력이 사라진 공백, 진실이 보이지 않는 불신, 그리고 국민 사이에 드리운 깊은 분열의 그림자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엔 그 누구도 이 혼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리는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누군가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무너지지만 권력은 남는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100일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훨씬 더 긴 어둠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이 어둠은 단순히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조의 끝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한국의 시선은 그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예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지도자는 이전의 누구와도 다를 것이다. 그는 강한 결단력과 날카로운 통찰을 가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인물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느리지 않았고 말을 돌리지 않았으며 모호한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혼란 속에서 점점 이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절박할수록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를 원합니다. 긴 설명보다 강한 문장을, 오랜 토론보다 빠른 결단을 원하게 됩니다. 그는 그런 갈망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준비된 리더였는지 만들어진 리더였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는 떠올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우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대가 불러낸 자이다. 누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새로운 리더는 영웅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노려온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그가 어떤 길을 걷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될지 아직 선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리더는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혼란을 끝내줄 인물, 질서를 다시 세워줄 존재. 강한 리더십으로 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하지만 그에 대한 감정은 기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지만 곧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무서운 인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힘과 속도, 결단력은 국민에게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강한 리더일수록 사람들은 쉽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곧 기준이 되고 그의 판단은 사실이 되며 그의 존재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되고 주변의 분위기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라는 것을.
보우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웃을 때 백성은 숨을 죽인다. 이 표현은 상징적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입을 닫고 몸을 낮추게 되는 분위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사회 전체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을 정리해주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고 불확실한 상황을 단호하게 정리하는 모습에 안도했지만 그 단호함은 점점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로 수렴될 때 다른 생각은 위험한 말이 되고 다른 의견은 혼란의 씨앗이 됩니다. 보우스님의 예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자처럼 등장하지만 곧 시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그 시험대 위에 올랐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생계였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통제의 분위기 속에서 경제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경제는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이자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보다 그저 지키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보유한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통장에 쌓인 숫자는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은행이 문을 닫고 주식이 폭락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게는 열려 있지만 사람들은 소비를 멈춥니다. 통화는 유통되지만 그 가치는 매일 변동합니다. 국가는 대책을 발표하지만 현장의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돈을 움켜쥐게 만들고 그 움켜쥔 돈은 시장에서 흐르지 않게 됩니다. 보우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자는 그 가짐으로 인해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경제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조차 이 시스템의 붕괴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일상에 침투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살아가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더 이상 경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보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조작되었을 때 사회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입을 닫고 소문이 나라를 흔들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말 그대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믿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주는 목소리는 작고 감정을 자극하는 목소리는 너무 큽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목받지 못하고 자극적인 말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대신합니다. 그 틈을 선동이 파고듭니다. 보우스님은 말이 칼보다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더 정확한가 보다 누가 더 분노하게 만드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영상, 한 줄의 자막, 전 국민의 감정을 흔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보다 느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논리보다 불신이 앞서고 이성보다 감정이 정치와 사회를 이끕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들이 거짓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동의 시대입니다. 누구도 명확한 기준을 말하지 않고 누구도 정확한 출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유리한 말, 내 감정을 대변해주는 말이 진실이 됩니다. 보우스님은 예언 속에서 이 시기를 말이 나라를 삼키는 시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말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견은 다툼이 되었고 다툼은 갈등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화면 속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둘로 나뉠 때 나라의 중심도 흔들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의 나라 같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뉴스 하나에도 두 개의 반응이 나오고 한 사람의 발언에도 전혀 다른 해석이 쏟아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한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고 서로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모든 경계가 날카로운 선이 되어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불신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결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힘이 됩니다. 보우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흩어지면 그 마음이 만든 나라도 함께 무너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조차 이제는 두려움과 경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신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치는 흔들리며 미래에 대한 확신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벌기보다 지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자산이 아닌 부담이 되었고 통장 속 숫자는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기업이 망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체계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는 열려 있지만 사람들은 소비를 멈춥니다. 통화는 유통되지만 그 가치는 매일 변동합니다. 불안은 시장의 흐름을 막고 그 막힌 흐름은 곧바로 실물 경제의 정지로 이어집니다. 보우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자는 그 가짐으로 인해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단지 경고가 아닙니다. 신뢰가 사라진 시대에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국내의 혼란은 외부의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나라가 들어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외교적 압박이 아닙니다. 정책과 결정의 주도권이 점점 우리 손을 떠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협력은 지시가 되었고 권고는 사실상 명령이 되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어느 것 하나 우리 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은 알지 못한 채 중요한 결정들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말하지 않고 정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들이 보이지 않는 외부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눈에 띄지 않고 그의 뜻은 물처럼 스며든다. 지금 그 스며들미 우리 사회 전반을 감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속은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북쪽에서 일어난다. 북한 내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상 징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급변하는 권력 구조,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움직임, 그리고 닫혀있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이상한 기류. 이 변화는 북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긴장은 곧바로 남쪽으로 번졌고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한반도는 연결된 땅입니다. 북쪽에서의 균열은 남쪽의 기반도 흔들 수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하늘이 열리기 전 땅이 먼저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요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보우스님은 그 통일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통일은 갑작스럽게 올 것이며 그 후에는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사람들은 환영의 눈빛으로 통일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체제의 차이, 경제 격차, 사회적 충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기회가 아닌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기다려왔지만 그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보우스님은 수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행정 중심지의 이동이 아니라 서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모여 있는 서울. 하지만 그 집중은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지진, 테러, 외부 공격, 모든 위험이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단지 도시가 아니라 나라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멈춘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들이친다. 보우스님의 이 한마디는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지진, 갈수록 심해지는 국지성 폭우와 태풍. 자연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재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하며 국가의 기능까지 멈추게 만듭니다. 청년들은 이제 살아가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직장은 줄어들고 월세는 오르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우스님은 젊은이의 기운이 꺼질 때 나라의 숨도 함께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세대에게 국가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은 어른들은 여전히 낡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려 합니다. 결정은 느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며 변화는 외면당합니다. 보우스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진 자리 위에 또다시 과거의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믿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교는 그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휘둘리고 자본에 의지하고 진심보다는 세력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보우스님은 참된 소리는 작고 그 소리를 들을 귀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우스님은 숨이 막히는 병이 다시 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 사이에 생긴 벽입니다. 다시 돌아올 전염병은 단순한 의학적 위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시험하는 또 다른 재앙입니다. 통일 이후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우스님은 말했습니다. 하나 된 땅은 다시 나뉘고 마음은 더 멀어진다. 통일은 시작일 뿐 그 자체가 끝은 아닙니다. 언어, 문화, 가치관의 충돌. 남과 북은 다시 분열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형식은 하나지만 진심은 여전히 갈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누구였을까요? 신라 시대의 고승으로 1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의 혼란을 내다본 인물.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가장 먼저 꿰뚫어본 깨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운명을 점치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은 맞춰졌습니다. 지도자의 교체, 혼란의 시작, 경제의 붕괴, 외세의 개입, 그리고 흔들리는 한반도. 보우스님이 남긴 예언은 과거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이 예언을 믿으십니까? 2025년 9월 거대한 불길이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선택은 끝났고 이제는 결과만 남았다. 9.11 테러와 코로나19를 예언한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자는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또다시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많은 세계적 사건을 예측하며 유럽과 러시아에서 실존한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맞이할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영상은 바바반가의 2025년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만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해 주세요.
바바반가는 평생 동안 약 1000개가 넘는 예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쌍둥이 철새가 철을 가르고 무고한 피가 하늘로 솟구칠 것이다. 이 문장은 훗날 9.11 테러와 연결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검은 철의 벽에서 죽음의 구름이 피어날 것이다. 이 표현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관련해 해석되었습니다. 강력한 남자가 미국의 왕좌를 되찾을 것이다. 이 문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맞물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차가운 병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이것은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들이 그녀가 살아있을 당시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예언은 비유적이고 어떤 예언은 날짜까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또 다른 예언 속에 2025년과 한반도가 등장합니다. 바바반가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6년 그녀는 북쪽의 검은 연기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피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1년에는 강철새가 무고한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예언이 재조명되었습니다.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고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04년 그녀는 물이 도시를 삼키고 고통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릴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며칠 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규모 9.1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전 세계에서 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차가운 병이 온 세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는 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바바반가의 예언이 다시 한국과 2025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심상치 않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은 바바반가가 특히 주목한 해입니다. 그녀는 한 나라의 중심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지도자를 찾지 못해 혼란에 빠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목소리는 많지만 대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와 혼란은 커지는데 실제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 곳곳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특히 아시아와 동유럽 일부 지역이 이 변화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한반도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예언 속 2025년은 단지 하나의 해가 아니라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판이 짜이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녀는 이 시기의 혼란을 바람도 방향을 잃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한국이 놓여 있다는 점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예언자는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바반가는 가장 많이 회자되고 가장 많이 검증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주장이나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사건과 일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특정 시점과 장소, 심지어 인물의 특성까지 언급하며 예언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한 번의 적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예언이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바반가는 정치, 전쟁, 천재, 재난뿐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문명의 위기까지 경고했습니다. 그 예언의 범위가 광범위하고도 깊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기록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바바반가는 자신이 보는 장면을 설명할 뿐
해석은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확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언을 믿지 않던 사람들마저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녀의 말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이 바바반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바바반가의 이름은 지금 전 세계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잊힌 듯 보였던 그녀의 예언들이 2025년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2025년이라는 해를 지목하며 아시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정치와 사회를 넘어 인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수준일 것이라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도자에 대한 신뢰 하락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적 불안과 국제 정세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그녀가 남긴 말 속에서 지금을 설명할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기억되는 예언자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예언자로 불립니다. 예언이 반복해서 적중하고 현실이 그녀의 말과 닮아갈수록 그녀의 이름은 잊히지 않고 되살아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녀가 남긴 수많은 문장들과 정확히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바바반가를 다시 읽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2025년의 핵심 단어로 붕괴와 분열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지휘자가 사라지고 음표만이 어지럽게 흩날릴 것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지도자의 부재와 혼란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언 속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고 국민을 하나로 이끄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이 상징이 무너질 때 사회는 방향을 잃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바바반가는 그 시기를 말은 많지만 진심은 없는 시대라고 남겼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와 갈등은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보다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녀는 국민은 남았지만 나라는 없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형식만 유지된 국가, 내용이 사라진 사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고는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공동체에 대한 피로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붕괴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바반가는 1911년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시각장애인이자 예언자입니다. 12살 무렵 돌풍에 휘말려 시력을 잃었고 그 이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직접 사람을 만나거나 이름과 생년월일만 들어도 미래를 말해주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예언 방식은 신비했고 그녀 본인은 자신이 보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과 군인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평생 예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바반가는 자신이 미래를 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목소리와 장면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보여지는 거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예언은 꿈처럼 흐릿하지만 강하게 남았고 그녀는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바바반가는 2025년 예언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문장 중에는 한반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두 개로 나뉜 땅의 경계가 흔들릴 것이다.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서로를 찌를 것이다. 이런 문장은 남과 북으로 나뉜 현실과 긴장감을 떠안고 있는 현재 상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한 그녀는 태양이 뜨기도 전에 새벽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위기를 암시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의 신호와 균열의 소리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극단으로 나뉘고
국민들은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외교적 압박 속에서 한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바바반가가 남긴 불길한 그림자와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작은 나라에서 큰 불이 피어오를 것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장소,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일지도 모릅니다. 바바반가는 여러 예언 중에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선택은 끝났다. 이 문장은 다른 어떤 예언보다도 짧고 명확하며 동시에 가장 무거운 여운을 남깁니다. 선택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고 결정된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운명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미 모든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끝났고 이제는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녀는 이 문장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대한 종결선언처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전쟁을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체제 붕괴나 자연재해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누구도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2025년을 이야기하던 시점에 이 문장을 함께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이 끝났다는 말은 경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이제 그 결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어느 예언보다 명확하게 한 나라가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균열로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강물은 멀리서 밀려오고 안개는 안에서 피어난다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힘과 내부의 혼란이 동시에 국가를 집어삼킨다는 뜻입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끊임없는 외교적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을 택하기엔 위험하고 모두와 등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군사 전략, 그리고 경제적 의존도까지 한국은 어느새 스스로의 결정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내 정치와 사회는 안정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충돌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압박이 오고 내부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바바반가가 예언에서 말했던 두 줄기의 균열이 동시에 퍼지는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작은 땅에서 시작된 불이 거대한 대륙의 기류를 바꿀 것이라는 문장은 많은 해석자들이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은 분쟁의 최전선이며 경제, 기술, 안보 모두에서 중심축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바바반가는 이런 구조를 꿰뚫고 있었던 듯 변화는 주변이 아니라 가장 얇고 가장 날카로운 지역에서 터진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자산은 양극화되며 기회는 특정 계층에만 쏠리고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돈은 있으나 쓸 수 없고 곡식은 있으나 배를 채울 수 없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멈추는 상태를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이어가지만 그 소비의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용은 부풀려지고 통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심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이들이 더 두려워하고 가난한 이들이 더 분노할 때 그 나라는 한번 꺾인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은 숫자로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감정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 한국은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안에서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중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붕괴는 갑작스럽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오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는 조용하고 거리는 평범하며
사람들은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바바반가는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멈추고 눈빛이 흐려질 때 국민은 이미 그 자리에 없다고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며 무엇이 바뀌리라 믿지 않습니다. 민심은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의견이 사라지고 표정이 없으며 공감 대신 침묵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떠난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바반가는 서로 다른 색이 섞이지 않고 각자의 벽 안에서 칼을 갈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존의 거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영을 만들고 다른 진영을 적으로 인식합니다. 정치와 이념, 세대와 지역, 남성과 여성, 모든 구분은 전선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국민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날 나라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 힘이 분열되는 순간 모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갈라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사회는 이해가 아닌 승패로 흘러갑니다. 이런 흐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높은 탑에서 내려오는 불빛이 꺼지고 낮은 언덕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남겼고, 이는 오랜 시간 중심지 역할을 해온 도시가 제 기능을 잃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걷던 길을 버리고 낯선 곳에서 방향을 찾는다고 했으며,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로 읽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가 곧 권력의 중심이었고 모든 결정이 그곳에서 내려졌지만 이제 사람들은 점점 수도에 기대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의 불안정성과 고립감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다른 공간에서 의미를 찾도록 만들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점차 분산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큰 건물은 무너지지만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고 남겼고, 이는 크고 화려한 것들이 먼저 흔들리지만 작고 조용한 움직임은 끝내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징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사이 수면 아래에 있던 새로운 질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2025년이 오기 전부터 어떤 문장을 반복해 남겼습니다. 눈앞의 선택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결과뿐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선언처럼 들리고 있으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무력감을 남깁니다. 그녀는 종종 같은 장면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건들도 마치 반복되는 영상처럼 이미 본 것 같은 감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불안에서 오지만 동시에 본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흐름을 과거에서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때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예언은 현실을 압축한 그림이고 그림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전체의 구조를 잠시 보여주는 창입니다. 바바반가는 문장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바반가는 오래전부터 특정 국가가 인류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시험을 맞이할 것이라 말했고, 그 예언에서 직접적인 지명이 없었지만 많은 해석자들은 그 문장들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작지만 가장 먼저 불붙는 땅이라는 표현을 반복했고, 이 말은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출발점이 작고 예측 불가능한 장소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으며 남과 북의 긴장,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까지 모두 겹쳐진 곳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닌 세계 핵심 공급망의 일부이며
이 역할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마지막 시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문장을 남겼고, 이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균열이 더 위험하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단절, 세대 간 불신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내부의 균열이 가장 약한 시점에서 외부의 압박과 만나게 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동시에 시험을 견디지 못한 나라는 사라진다는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것은 통과를 전제로 한 말이 아니었고 오히려 실패를 경고하는 예언에 가까웠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바반가는 한국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흐름에 대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세상은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불빛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작은 신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비판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수많은 경고를 외면해왔고 그로 인해 더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예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늦게 알려진다고 말했고, 이는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늦게 인식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세계는 분명한 신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논리와 정치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응답하지 않을 때 혼자서 불을 끄려는 자는 타오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국제적 고립의 위험성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나라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외부의 도움 없이 시험을 마주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부의 리더십이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공백 상태입니다. 바바반가는 목소리는 있지만 얼굴이 없다는 말을 남겼고, 이는 지도자가 존재하되 실체가 없거나 책임이 모호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시점에 리더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도자가 떠난 자리에 수많은 그림자만 남는다는 문장을 통해 권력 공백 이후의 혼란과 그 틈을 노리는 이들의 등장을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는 서로 다르고 방향도 다르며 목소리는 많지만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국민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없는 사회는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바바반가는 이 시기를 움직이는 모두가 제자리인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는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국가라는 하나의 흐름은 멈추게 되고, 그 상태가 지속될수록 공동체는 더 깊이 붕괴하게 됩니다. 바바반가는 속으로 쌓인 불은 언젠가 입 밖으로 터진다고 말했고, 이 문장은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무기력 속에서 점점 감정을 억누르고 있으며, 그 억눌린 감정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처음엔 방향이 없고 대상도 없지만 점점 갈 곳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는 분열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녀는 분노는 처음엔 정당하지만 끝은 항상 비극이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분노할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분출되는 방식에 따라 사회 전체가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분노할 이유가 차고 넘칠 정도로 누적되어 있으며, 그 감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실망, 세대 간 갈등, 모든 것이 겹쳐지며 사람들은 그 분노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 모르는 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불은 방향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잘못된 감정의 흐름이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분노는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혐오로 번지며 혐오는 결국 서로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파동이 큰 대륙을 흔든다고 했고, 말이 아닌 침묵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도를 바꾼다고도 남겼습니다. 이 모든 문장이 한국이라는 땅과 현재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한반도는 과거에도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고 냉전의 최전선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많은 해석자들이 그 의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작고 가장 복잡한 곳이 역사의 문을 연다고 했고, 이것이 단지 은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바반가가 남긴 수많은 문장들은 각기 다른 시기와 사건들을 암시하는 듯 보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말한 분열, 혼란, 침묵, 붕괴, 외면이라는 단어들은 모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었고, 이제 그 거울 속의 장면이 우리의 일상과 겹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단정하지 않았고 해석을 남겼으며 마지막 장면 앞에서 조용히 물음을 던졌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이지만 지금의 현실이 그녀의 말과 맞닿아 있다면 우리는 그 무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언이 허구인지 진실인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 예언이 왜 불편하게 들리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바반가는 거짓은 웃으며 지나가지만 진실은 침묵 속에 남는다고 말했고, 그 말처럼 사람들은 가볍고 쉬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불편한 진실은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예언이든 뉴스든 현실이든 간에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언을 강요하지 않았고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반복해서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믿지 않아도 준비는 해야 한다. 이 문장은 예언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고, 결국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정세를 바꿀 수도 없고 질서를 새로 만들 수도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폭풍이 올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창문을 닫을 순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바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바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했습니다. 예언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녀는 말만 남은 자리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남기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가장 큰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떠났지만 메시지는 남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모든 건 정해져 있다. 이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정해졌는지가 아니라 그 정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입니다.